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과 에너지 출입에서요. 자, 요 단어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 예전에는 없던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빼고 요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개념이 고등부 가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누구 반응의 법칙으로 들어가냐면 기체 반응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법칙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사실 누가 주장을 했냐면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뭐 당시에 이제 본인이 실험한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뭐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의 이제 개념을 한번 보면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누구와 누가 만나서 수소와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수증기예요. 여기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반응 자체가 누구 반응의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지고 하는 거야? 네, 기체가 화학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실험 과정에서 수소가 몇 미리 들어가요? 20미리 들어가요. 그래서 산소가 몇 미리 들어가요? 10미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수증기가 30mm가 생성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수증기가 몇 mm였냐? 20mm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야. 20과 10이 합쳐져서 어떻게 20이 돼? 100번을 실험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20mm면 네모칸 2, 2개, 네모칸 하나, 네모칸 2개. 20mm라는 것은 공간을 그만큼 차지한다라는 거죠, 기체가. 그런데 이때 돌턴의 원자설, 무엇이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산소 원자 하나, 그치? 그랬더니 수증기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 산소 원자가 쪼개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얘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게일 이삭이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정말 많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 수많은 실험에서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부피를 합쳐서 생성된 부피와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지 대다수가 뭐예요? 2대 1대 2, 그 다음에 1대 3대 2 이런 식으로 해서 10mm와 30mm를 합쳤는데 20mm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얘네들의 부피 변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라는 사람이 사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요. 아, 그래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누구라는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누구라는 학설을 가지고 들어오냐? 분자설이라는 학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앞만 봐도 돌턴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게일 이삭의 실험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다른 모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누구는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2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누구로 되어 있어? 분자로 되어 있어. 여기서 분자의 개념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분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산소가 하나씩 나눠서 들어가고 수소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들어가죠. 아, 요렇게 하면 이제 수증기라는 입자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는요,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은, 굉장했어요. 자, 그래서 2대 1대 2라는 법칙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 보니까, 네모칸 하나를 몇 부피라고 얘기합니까? 한 부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네모칸 2개가 돼서 2부피가 된 거잖아요. 네모칸 하나 한 부피, 네모칸 이렇게 하나에 한 부피야. 이 안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원자 몇 개 들어갔어요? 수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수증기를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 3개씩 들어가네요. 맞죠? 이거 아무 의식 없이 대답하다가 2개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무슨 수? 분자수를 볼까요? 분자수를 봤더니 여기에
몇 분자, 한 분자, 여기도 몇 분자, 한 분자, 여기도 몇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그래서 수소라는 분자가 몇 개? 하나. 수소라는 분자가 몇 개? 하나. 산소 원자 2개 붙여서 그려주셔야 돼요. 하나. 여기 있는 원자 다 붙여서 그려주셔야 돼요.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원자 하나잖아. 네모칸 하나당 분자는 몇 개가 들어가요?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분자가 2개였더니 2부피, 분자가 하나였더니 1부피, 분자가 2개였더니 몇 부피? 2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가 누구요? 게일-이삭의 실험은 틀리지 않아를 입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 반응의 법칙이란, 기체 반응의 누구란 법칙이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면, 자, 이 실험을 할 때 얘들아,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응 전에 이 기체들을 모아놨을 때는 실험실의 온도가 20도였는데 실험이 끝나고 나서 80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펴지는 거 알죠? 온도가 달라지면 기체의 개수에 상관없이 부피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화학 변화 외에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구에서 일정, 누구와 누구에서, 온도와 누구에서, 압력에서,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우리는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자, 새로운 누가 생성될 때, 기체가 생성될 때, 기체가 생성될 때 어떻게 됐었어? 자,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 사이에 2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성립을 했었죠? 그치? 자, 생성될 때 각 누구 사이에, 반응하는 기체가 생성되는 각 기체 사이에는, 정해진 부피비가 또는 간단한 무슨 비가, 정수비가 성립한다. 부피비가 성립한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피와 질량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정확히 집어서 선생님이 간단한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간단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증기가 생성될 때 2대 1대 2고요.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1대 3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할게요. 일단 누가 등장해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의 성립이 가능했습니까?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의 내용에 의하면 각 부피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부피 안에 들어있는 무슨 수는 같아요? 분자 수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교과서에는 없어서 누구요? 아보가드로의 누구요? 법칙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할게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실험이 일어날 때 누구와 누가 일정할 때, 온도와 누구, 압력이 일정할 때죠. 그치? 온도와 압력이 무엇할 때, 일정할 때 보니까 수소도 한 부피 안에 한 개, 산소 분자도 한 부피 안에 하나, 수증기 분자도 한 부피 안에 하나가 들어가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종류에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기체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무슨 기체는 얘들아? 모든 기체는 자, 무슨 부피 속에, 같은 누구 속에, 부피 속에 같은 무슨 수가 포함된다? 분자 수가 포함된다. 같은 분자 수가 포함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얼추 누구라는 기체가, 헬륨이라는 기체가 가볍다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입김의 주성분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무겁다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헬륨과 누구를요? 이산화탄소의 풍선을 붑니다. 자, 그러면 헬륨 풍선이 요만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은 풍선도 요만해요. 지금 부피가 뭐예요? 같죠? 그치? 지금 부피가 똑같아. 이때 헬륨 풍선 안에 입자가 5개가 들어있잖아. 분자수가.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도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5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어. 우리가 가볍고 무겁고에 상관없이 헬륨이 10개로 늘어나잖아. 그럼 부피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됐을까? 10개가 되면 그냥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가 커진다라는 개념을 앓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이것이 누구랑 연결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식과 연결됨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개를 살펴볼게요. 네 번째, 누구 반응의 법칙과 기체 반응의 누구 법칙과, 그치, 법칙. 요것과 무슨 반응식? 화학 반응식. 자, 요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지금 수증기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보겠습니다. 수소를 쓸 때 분자 상태로 써주셔야 돼요. H2, 그 다음에 산소 O2. 자, 수증기 분자의 화학식 H2O라고 알고 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들어간 산소 원자 2개, 나온 산소 원자 2개여야 되니까 앞에 2를 써주시게 되죠? 그럼 앞에, 수소 앞에 2가 붙게 됩니다. 자, 얘네들의 개수비가 어때요? 2대 1대 2죠. 이것이 이들의 부피비 2대 1대 2와 지금 무엇하죠? 일치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먼저 수증기에 대해서 봤고요. 암모니아는요, 누구와 누가 만나서 만들어지냐? 질소와 누가 붙어요?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 N이라고 쓰면 안 돼요. N2, 수소 H2, 암모니아 NH3 더하고요. 화살표로 연결해 주죠. 이때 질소 원자 2개 들어간데 하나 나올 수 없죠. 앞에 2를 붙여줍니다. 앞에 몇을요? 3을 붙여주시면 얘네들의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3대 몇이 됩니까? 네, 1대 3대 2. 그래서 10ml, 30ml, 20ml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20ml 있으면 60ml 필요하고요. 40ml가 생성이 됩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누구와 누구, 수소와 누가요? 염소가 만나서, 염소 기체가 만나서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염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역시나 분자 상태로 써요. 염소 분자 상태로 써요. 염화수소 HCl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들어가서 2개 나와야 되니까 앞에 2. 그러면 이들의 부피비는 1대 1대 몇? 2.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 더 얘기해 주자면 통 안에 수소가 20ml, 산소가 10ml 있으면 총 30ml죠. 그 30ml가 모두 없어지면 20ml가 생겨요. 그러니 실험이 끝나고 나면 수증기의 경우 통의 부피가 뭐예요? 줄어듭니다. 30ml 있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지고 20ml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 안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10ml와 30ml면 맨 처음에 40ml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모두 사라지고서는 20ml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보면 수소와 염소와 염화수소로 보면 반응 전에 10ml, 10ml 다 합쳐서 반응물이 20ml 있었죠. 그 친구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다시 20ml가 생겨요. 무슨 얘기가 되죠? 이 친구는 부피 변화가 반응 전후에 없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질소와 누가요?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때 질소 N2로 쓰죠. 산소 누구로 쓰죠? O2로 쓰죠. 이산화질소 NO2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질소 원자 2개 들어갔으니까 2가 앞에 붙게 되고요.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아떨어지죠. 1대 2대 2가 됩니다. 반응 전 기체 총 부피합은 30ml죠. 반응 후 몇 ml가 됩니까? 20ml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반응 후 부피가 줄어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화학식들 있죠. 2대 1대 2, 그 다음에 1대 3대 2, 1대 1대 2, 1대 2대 2 이것이 곧 이 화학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식의 누구? 개수비. 이거는 기체의 경우 무슨 비와 같습니까? 부피 비와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요? 기체의 경우요. 이거는 고등부 화학원에서 똑같이 또 나오는 거야. 자, 기체만 해당되는 거야. 고체의 경우에는 자,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라고 해서 얘가 10mm, 20mm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체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는 사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할 때 질량으로는 1대 8이었거든요. 선생님 얘가 두 개고 얘가 하나인데 왜 질량비가 1대 8이에요?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초등학생 한 명 초등학생 3명 갖다 놔도 초등학생 한 명에 만약에 16kg짜리야. 뭐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짝꿍 16kg였어. 나 32kg였거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체중이 정상이었어. 근데 요즘 초일 중에 16kg 거의 없더라. 자, 그러면 16kg짜리 3명이 있어. 100kg짜리 고등학생 1명이 있어. 3명이 있어도 고등학생 1명의 몸무게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은 다를 수 있어요. 몸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기체는 하나면 부피 1, 두 개면 부피 2, 세 개면 부피 3을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요, 초등학생이 교실에 들어오면 질량은 작지만 초등학생 3명 들어오면 책상 3개 있어야 돼요. 공간을 그만큼 차지하죠. 고등학생 3명 들어요. 똑같이 책상 3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똑같지만 질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1대 8대 몇이 돼요? 9가 돼요. 그래서 산소는 개수로는 더 적은 개수지만 질량으로는 더 많이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나중에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뭘 줄 수 있냐면 얘네들의 누굴 줄 수 있어요? 원자의 몸무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는 조건을 줬을 때 이건 이제 난도가 조금 높은 거 할 때 원자량의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소가 몸무게 1이래요. 탄소가 11이래요. 질소가 몇이래요? 14래요. 산소가 16이래요. 뭐 이런 조건들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수증기만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부피비가 어떻다고요? 2대 1대 2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가 몸무게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런지 H2입니다. 그러니까 2죠. 그러면 O2면 몇이에요? 산소가 16이거든요. 그러면 O2면 몸무게가 32예요. H2O. 자, 1짜리 2개, 16짜리 하나니까 이 친구는 몸무게가 C8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몸무게 2짜리가 2명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2, 그럼 몇이에요? 4. 그 다음에 얘는 32짜리가 1명 있죠. 그럼 32. C8짜리가 2개 있죠. 그치? 그러니까 36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대 8대 9. 여기 1대 8대 9랑 똑같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원자량을 주면 얘네들의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 다음에 요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 2대 1대 2.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반복적으로 보고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은 끝났어요. 선생님이 추가로 아보가드로의 법칙 알려줬는데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까도 뭐라 그랬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크다라는 건 입자수가 많다라는 거야. 몸무게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에너지 출입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에 누구의 출입으로 들어갑니까? 에너지 출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화학 반응에 에너지 출입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화학 반응에서는요, 그럼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가만히 둬도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거나 버렸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이것도 화학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은 왜 일어나느냐? 자,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느꼈던 건 뭐냐면, 선생님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한 10kg가 쪘어. 한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한 10kg가 찐 것 같아.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땀은 흘려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갱년기예요. 갱년기 3년 전에 지나갔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선생님이 밥을 먹었더니 체중이 증가하고 느꼈던 건 땀을 흘린다라는 거야.
땀을 흘린다라는 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지. 자,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내가 너무 에너지가 많을 경우 대다수의 물질들은 무엇합니까?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입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방사선 물질이에요.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둬도 주변으로 막 에너지가 나가요. 에너지가 좀 더 낮아져야 물질이 뭐예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땀이 났던 이유는 체내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선 에너지를 내보내야 정상적인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의 대다수는 물질이 안정적인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 출입에서요.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 에너지 출입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과 낮아지는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발열 반응과 그 다음에 무슨 반응에 대해서 흡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왠지 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밖으로 나올 것 같지. 그치? 맞습니다. 발열 반응은 밖으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나중에 교과서에서 그림을 찾아보잖아. 교과서에서 그래프를 찾아봤을 때 Y축의 절대값을 표시한 교과서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단 내용을 설명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X축이 반응의 진행이야.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야.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발열 반응은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 에너지가 많은 물질이 누구였어? 반응물이었어.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생성물의 형태로 지금 나는 변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물이 무슨 물이 될 거야? 생성물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의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선 그 에너지들을 누구로 내보냅니까?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밖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방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내용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해력을 조금 넓혀야 돼요.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성물처럼 안정화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건 화학물질이니까 화학에너지예요. 화학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화학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꿔서 열에너지로 바꿔서 무엇하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성물도 화학에너지를 갖죠. 그런데 이 화학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반응물이 무슨 물보다 큰 거야? 생성물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생성물처럼 안정되기 위해선 열 에너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낮춰야 되는데 이때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내보낸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 나한테 팔아. 그러면서 대신 내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돌을 줄게. 그랬어. 돈이 아니라. 그랬더니 너네들 난 돌이 필요 없어. 그치?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가장 깔끔한 거래 뭐예요? 돈을 주는 게 좋아요. 책을 살 때. 그치?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내가 쌀농사를 지었어. 돈을 받고 팔죠. 모두가 공통으로 통용하는 가치를 주고받는 거야. 그게 화학물질 사이에선 열에너지야. 아, 그래서 무슨 물이, 반응물이 안정화된 무슨 물로 바뀌면서 생성물로 바뀌면서 무슨 에너지를 내보냅니까?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방출합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 화학 반응이 있는 그릇을 잡고 있으면 따뜻해. 손으로 열 에너지가 들어오거든. 그치? 이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땀 많이 흘리고 나면 뭐 체중이 감량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죠?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서 내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흡열 반응은 그럼 무엇이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적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높일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냐면요. 주변이 에너지가 좀 많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에서요, 맨 처음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맨 처음 탄생했을 때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원자들이 좀 만들어졌던 거야. 별의 내부에서 새로운 원자들이 많이 탄생하거든요.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는 에너지를 물질들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변 상황이 무엇할 때는 주변 환경의 온도가 높을 때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생성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물질들이. 자, 그러면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이 화학물질 사이에서 공통으로 주고받기로 한 약속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를 무엇하게 됩니까?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선생님 생성물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반응물이 무슨 물이 될 때, 생성물이 될 때 무슨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랬죠, 얘들아?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랬죠. 그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해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뭘로 잽싸게 바꿉니까? 화학 에너지로 바꿔요. 그럼 따뜻함이 사라진 거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따뜻함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따뜻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 우리가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그릇의 온도가 따뜻해지지만, 자, 열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뭐예요? 계속 열을 뺏기니까 우리가 요 그릇,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비커를 잡으면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의 화학 에너지는요, 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의 예제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는 주위의 온도가 뭐해져요? 높아져요. 얘는 주위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예제들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대표적인 게 물질이 타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게 무슨 반응이죠? 연소 반응이죠. 그치? 물질이 타는 모든 반응들은 열 에너지가 나오죠?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이라는 물질 알까요? 아유, 중요합니다. 고1 올라가면 이제 산염기를 배우는데 너무 애기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 우리 주변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쓴맛이 나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염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누구요? 염기가 만나는 이 화학 반응도요. 가만히 있으면 뭐해져요? 꽤 온도,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요것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중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숨쉬는 화학 반응, 생물체가 숨쉬는 화학 반응, 요 화합이 이제 호흡이 연소의 일종이에요. 빠른 산화, 느린 산화라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이런 것도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녹쓰는 방법? 금속이 무엇하는 거? 녹쓰는 화학 반응. 요것도 무엇입니까? 요것도 우리 발열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산성비 오면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산성비가 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을 무엇해요? 부식시켜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이에요? 그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산성비 오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속과 누구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산의 반응이라고 해요. 실체를 본 적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모두 다 무엇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오면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치? 염화칼슘 CaCl2라고 화학식을 쓸게요. 얘가 눈과 만난다라는 거 이제 수분과 물과 만나는 거잖아요. 얘가 녹아 들어가는 반응도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금을 뿌린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소금은 흡열 반응이라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대신 그 무엇합니까? 소금을 뿌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애들이 생각을 해서 똑같이 하얀색 가루니까 뿌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맞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흡열 반응의 예제를 볼게요. 흡열 반응이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사실 대다수의 화학 반응들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대개는 열 에너지를 이제 빨아들이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와 누구예요? 소금과 누구요? 수분, 물의 반응. 그치? 요게 이제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화나트륨과, 자, 수산화나트륨. 애들이 요거를 굉장히 힘들어해. 염화암모늄, NH4Cl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얘는 사실 실체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 친구는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비누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을 요 물질과 무엇하면 화학 반응시키면 무엇합니까? 온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바륨, 요런 물질들, 수산화바륨, 요런 물질들의 반응, 요런 거, 그치?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안 된다. 요거 이제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자, 요거, 바륨과 누구요? 염화암모늄. 요게 바로 누굽니까, 얘들아? 우리,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제야.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디로 가면 얘들아?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누구와 누구를 집어넣으면 수산화 바륨과, 그 다음에 누구요?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여기 밑에가 나무도막이야. 나무도막에다가 여기다 누구를 뿌리냐면 물을 뿌려. 물을 뿌리고 이 삼각 플라스크를 올리잖아. 얘네 둘이 섞이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삼각 플라스크를 들면 뭐합니까? 밑에 있는 이 나무도막이 붙어서 따라 올라와요. 왜요? 이 물이 얼어버리거든요. 열 에너지를 뺏겨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좀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촬영 중에 밖에가 시끄러워가지고 순간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광합성 있죠. 광합성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요? 열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열 에너지, 온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어쨌든 광합성이라는 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는 게 있어요. NaHCO3. 요거 열분해가 뭐냐면 얘들아, 요게 베이킹 파우더야. 탄산수소 나트륨이.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수소 나트륨 넣고 반죽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뜨거운 곳에 놓고 굽죠. 그럼 빵이 부풉니다. 이게 여기서요 열 에너지에서 물질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요 외에도 물에 무슨 분해가 있습니까? 전기 분해.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라고 얘기해서 대개는 얘들아 암모늄이라는 물질 NH4 플러스거든요. 얘가 들어간 화학 반응이 좀 흡열 반응의 예제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련된 예제는 조금 더 시험 기간에 더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왜냐면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질산암모늄 NH4NO3 얘와 누구요? 물의 반응, 그치? 요런 것들은 모두 다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우리 주변에서 화학 반응 많이 활용해요? 적게 활용해요? 많이 활용하죠? 자, 우리요, 금속이 녹쓰는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손난로. 그치? 그래서 철가루와 산소가 화학 반응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난로 대용으로, 이때 이제 발열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쓰고요. 자, 연소 반응 통해서 음식을 조리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요즘은 발열컵이라고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산화칼슘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와 물과 만나는 화학 반응도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실체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외우기가 조금 어렵지. 아까도 말했지만 제설제, 염화칼슘, 요게 제설제죠. 요것도 발열 반응. 냉찜질팩, 질산암모늄과 누가 만납니까? 물이 만날 때,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요걸로 냉찜질팩을 활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 속 예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 정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주위의 온도가 뭐한다? 내려간다. 그치? 주위의 온도 변화에 대한 결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